안녕하세요. 그림영법의 김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성요건의 유형을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배울 설명 그림이고, 자, 이건 설명 그림을 간단하게 압축한 암기 도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자, 이걸 암기하려고 한다고 했죠. 자, 이 암기 도형을 암기하고 나면, 자, 이 설명 그림은 자연히 연상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등장 그림은 지난 시간에 이미 다 설명했기 때문에 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요건의 유형에는 자, 불법 구성요건, 자, 허용 구성요건, 책임 구성요건, 자, 범죄 구성요건,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 자, 보장 구성요건, 그리고 총체적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자, 먼저 불법 구성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불법 구성요건을 협의의 구성요건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불법 구성요건은 자, 3단계 범죄 체계에서 말하는 구성요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불법 구성요건은 자, 위법성의 인식 근거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불법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이 불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자, 일단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를 볼 때 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자, 구성요건의 해당성은 자, 위법성의 인식 근거가 된다라고 자, 이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불법 구성요건의 기능인데, 자, 이 불법 구성요건은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형법적으로 중요한 불법 행위가 무엇인지, 자, 이것을 가려주는 선별적 기능을 하고, 자, 또 국민에게 어떤 행위가 범죄로서 처벌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자, 지시 기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자, 원칙적으로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추정하게 하는 자, 징표 기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불법 구성요건은 자, 선별적 기능, 지시 기능, 징표 기능, 자,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책임 구성요건을 보겠습니다. 자, 책임 구성요건이란 자, 모든 범죄의 일반적인 책임 표지. 자, 그래서 위법성의 인식, 책임 요소로서의 고의 과실, 책임 능력,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 자, 이런 모든 범죄의 일반적인 책임 표지. 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범죄만이 가지는 책임 내용. 자, 예를 들면 자, 영아살해죄를 보면 자, 영아살해죄는 직계 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자,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자,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한 때 자, 이러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영아 살해죄는 자, 치욕을 은폐하거나 자,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하는 자, 이런 일정한 동기가 있는 경우 자, 이럴 때는 자, 보통 살인죄보다 책임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 범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책임 표지 자, 이것을 책임 구성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허용 구성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것은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과 같은 자, 이런 위법성 조각 사유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범죄 구성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걸 광의의 구성요건이라고도 합니다. 자, 범죄 구성요건이란 자, 어떤 범죄의 가벌성을 이루는 자, 모든 전제 조건 자, 이걸 총괄하는 구성요건을 자, 범죄 구성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 범죄 구성요건은 자, 불법 구성요건과 자, 책임 구성요건 자, 그리고 객관적 처벌 조건 자, 이걸 다 포함합니다. 자, 그러나 자,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 자, 이런 것들은 자, 가벌성의 조건이 아니죠. 자, 따라서 이건 범죄 구성 요건에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총체적 불법 구성 요건인데 자, 우리 통설은 자, 범죄의 성립 요소로서 자, 구성 요건, 자, 위법성, 책임 자, 이렇게 3단계 범죄 체계를 따르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이 구성 요건과 위법성을 합한 것 자, 이것을 소극적 구성 요건 표지 이론에서는 자, 이걸 총체적 불법 구성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구성 요건과 위법성을 하나로 합하게 되면 자, 이제 구성 요건과 책임만 낳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건 3단계가 아니라 자, 2단계 범죄 체계가 됩니다. 자, 이처럼 총체적 불법 구성 요건은 자, 이렇게 2단계 범죄 체계를 따르는 소극적 구성 요건 표지 이론. 자, 여기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준 이론은 자, 구성요건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적극적 구성요건과 소극적 구성요건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 적극적 구성요건은 자, 이 구성요건을 말하는 것이고, 자, 또 소극적 구성요건은 자, 이 위법성 조각 사유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자, 이 적극적 구성요건은 어떻게 인정이 되냐면, 자, 이 적극적 구성요건은 자, 살인이나 폭행, 자, 이런 행위가 존재함으로써 이 적극적 구성요건은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소극적 구성요건은 자,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정당행위, 자, 이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함으로써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때는 부존재함으로써 자, 소극적 구성요건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 구성요건과 소극적 구성요건이 다 인정이 되어야만 자, 이제 이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의 구성요건 해당성은 자, 인정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은 자, 구성요건 단계에서 이렇게 위법성까지를 함께 판단해 버리죠. 자, 이렇게 구성요건 단계에서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함께 판단하니까 자,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서는 자, 적법과 불법이 자, 이 구성요건 단계에서 완결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죠. 자,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합한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데,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자, 이걸 구성요건 단계에서 함께 판단해 버리니까 자, 적법과 불법이 이 구성요건 단계에서 완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자,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자, 이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 자,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에서 위법성까지 요구를 하다 보니까 자, 구성요건 해당성 영역, 자, 이게 자, 3단계 범죄 체계보다 더 좁아지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3단계 범죄 체계에서는 자, 여기까지만 인정이 되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이 되지만,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서는 자, 위법성까지 인정되어야만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이 되죠. 자, 따라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기가 자, 3단계 범죄 체계보다 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서 말하는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입니다. 자, 그럼 자,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자, 왜 이렇게 2단계 범죄 체계를 따르는 걸까?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학자들이 자, 2단계 범죄 체계를 따르는 이유는 자, 딱 하나 때문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자, 이 착오를 사실의 착오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유전착을 사실의 착오로 보게 되면 자, 이제 형법 13조를 직접 적용시킬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유전착의 경우 고의가 조각되고 자, 과실이 있는 경우 자, 이때는 과실범으로 처벌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유전착을 사실의 착오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2단계 범죄 체계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가 유전착을 정리할 때 이미 본 내용이죠. 자, 아무튼 이런 이유에서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하나로 묶어서 자,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과 책임, 자, 이렇게 2단계 범죄 체계를 구성하는 게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이란 자, 불법 구성요건과 허용 구성요건을 하나로 합해서 자,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과 책임, 자, 이렇게 2단계 범죄 체계를 취하는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구성요건을 적극적 구성요건과 소극적 구성요건으로 나누어서 자, 구성요건 단계에서 위법성까지 함께 판단을 하는데, 자, 따라서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서는 자, 적법과 불법의 한계가 구성요건 단계에서 완결을 지어지게 된다. 자, 그러나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에 자, 위법성까지 요구하므로 자, 구성요건 해당성 영역은 이 3단계 범죄 체계보다 자, 좁아지게 된다. 자, 이게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입니다. 자, 그리고 불법 구성요건을 볼 때 자,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자, 원칙적으로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징표한다고 했는데, 자, 그런데 이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은 자,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되어야만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이 되니까 자, 이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에서는 자, 구성요건 해당성이 자, 위법성을 징표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의 존재 근거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는 말은 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지만 자,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에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는 것, 자, 이것은 위법성이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 위법성이 있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에서는 자,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위법성을 징표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의 존재 근거가 된다는 점. 자, 이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자,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를 볼 때 자,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장적 구성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장적 구성요건이란 자,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자, 죄형법정주의는 자, 죄와 형벌은 자, 미리 법률로 자, 이렇게 정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보장 구성요건도 마찬가지로 자,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을 말합니다. 즉, 법에 규정된 자, 구성요건, 자,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객관적 처벌 조건 등 이렇게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을 보장 구성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자, 법률에 규정이 없는 초법규적. 자, 여기서 초법규적이라는 말은 자, 법을 뛰어넘어서 인정된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나 자, 책임 조각사유. 자, 이런 것들은 자,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자, 이건 보장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장 구성요건이란 법률에 규율되는 가벌성의 전제 조건들을 총괄하는 구성요건. 자, 이걸 보장 구성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총체적 구성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체적 구성요건을 자, 최광의의 구성요건이라고 하는데 자, 총체적 구성요건이란 자, 소추 조건을 제외한 실체법상의 범죄 성립 조건과 처벌 조건을 총괄하는 구성요건. 자, 이걸 총체적 구성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성요건 유형을 다 살펴봤는데 자, 간단히 복습을 하고 암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요건의 유형에는 불법 구성요건, 허용 구성요건, 책임 구성요건, 범죄 구성요건,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먼저 불법 구성요건은 3단계 범죄 체계에서 말하는 구성요건으로서 자, 이러한 구성요건은 위법성의 인식 근거가 되며 자, 이 불법 구성요건은 자, 형법적으로 중요한 불법 행위가 무엇인가 가려주는 선별적 기능과 국민에게 어떤 행위가 범죄로서 처벌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지시 기능. 자, 그리고 불법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자,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추정하게 하는 징표 기능을 한다. 자, 그리고 책임 구성요건인데 자, 책임 구성요건이란 모든 범죄의 일반적인 책임 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떤 특정 범죄만이 가지는 책임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아 살해죄에서의 특별한 동기와 같은 자, 이런 특정한 범죄만이 가지는 고유한 책임 표지를 말한다. 자, 그리고 허용 구성요건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같은 자, 이런 위법성 조각사유를 말하는 것이고 자, 범죄 구성요건은 자, 어떤 범죄의 가벌성을 이루는 모든 전제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 여기에는 범죄 구성요건과 불법 구성요건 자, 그리고 책임 구성요건과 객관적 처벌 조건이 다 포함이 되지만 자,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와 같이 가벌성의 조건이 아닌 것들은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는다. 자, 그리고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인데 자, 이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이란 불법 구성요건과 허용 구성요건을 하나로 합해서 자,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과 책임 자, 이렇게 2단계 범죄 체계를 취하는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서 사용하는 구성요건을 말한다. 자, 그런데 이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은 자, 구성요건 단계에서 위법성까지 함께 판단을 하므로 자, 적법과 불법의 한계가 자, 구성요건 단계에서 완결이 된다. 자, 그러나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에 자, 위법성 조각사유의 부존재도 요구하므로 자, 구성요건 해당성의 영역 자, 이것은 3단계 범죄 체계보다 좁아지게 된다. 자, 그리고 이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위법성을 징표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의 존재 근거가 된다. 자, 그리고 보장 구성요건이란 자,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을 보장 구성요건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구성요건,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객관적 처벌 조건 등 자, 이렇게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이 보장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자, 법률에 규정이 없는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나 자, 책임 조각사유 자, 이런 것들은 보장 구성요건이 아니다. 자, 마지막으로 총체적 구성요건인데 총체적 구성요건이란 자, 소추 조건을 제외한 실체법상의 범죄 성립 조건과 처벌 조건을 총괄하는 구성요건을 말한다. 자, 이렇게 해서 복습까지 마쳤고 자, 이제 암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기는 자, 이렇게 A4 용지를 접어서 자, 여기에 따라 그린다고 했죠. 자, 여기에 한 칸이 자, 여기에 한 칸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그립니다. 자, 불법 구성 요건. 자, 불법 구성 요건은 3단계 범죄 체계에서의 구성 요건을 말하는데, 자, 이 불법 구성 요건은 위법성의 인식 근거가 된다.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선지징. 자,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불법 구성 요건은, 자, 형법적으로 중요한 불법 행위가 무엇인가 가려주는 선별적 기능과, 자, 국민에게 어떤 행위가 범죄로서 처벌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지시 기능. 자, 그리고 불법 구성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추정하게 하는 징표 기능을 한다. 자, 그리고 책임 구성 요건.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책임 구성 요건이란, 자, 특정한 범죄만이 가지는 고유한 책임 표지를 말한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책임 구성 요건의 예로서, 자, 영아 살해죄에서의 특별한 동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모든 범죄의 일반적인 책임 표지. 자, 이건 책임 구성 요건이 아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허용 구성 요건은, 자, 위법성 조각 사유를 말한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그립니다. 자, 총체적 불법 구성 요건. 자, 불법 구성 요건과 허용 구성 요건을 합한 것을 총체적 불법 구성 요건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 총체적 불법 구성 요건은 소극적 구성 요건 표지론에서의 구성 요건을 말하는데, 자, 소극적 구성 요건 표지론에서는, 자, 구성 요건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적극적 구성 요건과, 자, 소극적 구성 요건. 자, 이렇게 나눈다. 자, 이 총체적 불법 구성 요건은, 자, 이 구성 요건 단계에서 위법성까지 함께 판단을 하므로, 자, 적법 불법의 한계가, 자, 구성 요건 단계에서 완결이 된다. 자, 그러나 구성 요건 해당성 인정에, 자, 위법성 조각 사유가 불존재도 요구하므로, 자, 구성 요건 해당성 영역은, 자, 3단계 범죄 체계보다 좁아지게 된다. 자, 그리고 이 총체적 불법 구성 요건에서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자, 위법성을 증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 구성 요건 해당성은 위법성의 존재 근거가 된다.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범죄 구성 요건. 자, 범죄 구성 요건이란 어떤 범죄의 가벌성을 이루는 모든 전제 조건을 말한다. 자, 따라서, 자, 범죄 구성 요건은 불법 구성 요건과, 자, 책임 구성 요건, 자, 그리고 객관적 처벌 조건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보장 구성 요건. 자, 보장 구성 요건은, 자, 죄형 법정주의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자,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는, 자, 가벌성의 전제 조건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래서, 자, 구성 요건,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객관적 처벌 조건 등, 자, 이렇게 법률에 규정된 구성 요건이 보장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자, 법률에 규정이 없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 자, 이런 것들은, 자, 보장 구성 요건이 아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총체적 구성 요건인데, 자, 총체적 구성 요건이란, 자, 소추 조건을 제외한, 자, 실체법상의 범죄 성립 조건과 처벌 조건을 총괄하는 구성 요건, 이걸 말한다. 자, 옆칸에 한 번만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불법 구성 요건. 자, 불법 구성 요건은 3단계 범죄 체계에서의 구성 요건이고, 자, 이 불법 구성 요건은 위법성의 인식 근거가 된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선지징. 그래서 불법 구성 요건은, 자, 선별 기능, 지시 기능, 징표 기능, 자, 이런 기능들을 한다. 자, 그리고 책임 구성 요건. 자, 책임 구성 요건이란, 자, 특정한 범죄만이 가지는 고유한 책임 표지. 자, 그래서, 자, 영아 살해죄에서의 특별한 동기 등이 자, 여기에 해당하고, 자, 그러나 모든 범죄의 일반적인 책임 표지. 자, 이건 책임 구성 요건이 아니다. 자, 그리고 허용 구성 요건이죠.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허용 구성 요건은 위법성 조각 사유를 말한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총체적 불법 구성 요건. 자, 총체적 불법 구성 요건이란, 자, 불법 구성 요건과 허용 구성 요건을 합한 것을 총체적 불법 구성 요건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그래서 이 총체적 불법 구성 요건은 소극적 구성 요건 표준이론에서의 구성 요건이죠. 자, 그래서 구성 요건을 적극적 구성 요건과 소극적 구성 요건으로 나뉘는데, 자, 이 총체적 불법 구성 요건은 구성 요건 단계에서 위법성까지 함께 판단하니까 적법과 불법의 한계가 구성 요건 단계에서 완결이 된다. 자, 그러나 구성 요건 해당성 인정에 위법성 조각서의 부존재도 요구하므로, 자, 구성 요건 해당성 영역은, 자, 3단계 범죄 체계보다 좁아지게 된다. 자, 그리고 위법성의 존재 근거가 된다. 자, 그리고 범죄 구성 요건. 자, 어떤 범죄의 가벌성을 이루는 모든 전제 조건을 말하는데, 자, 여기에는, 자, 불법 구성 요건과 책임 구성 요건, 자, 그리고 객관적 처벌 조건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고, 자, 보장 구성 요건. 자, 보장 구성 요건은 죄형 법정주의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자,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는, 자, 가벌성의 전제 조건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구성 요건,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자, 객관적 처벌 조건 등, 자, 이렇게 법률에 규정된 구성 요건이 보장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자, 법률에 규정이 없는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 자, 이런 것들은, 자, 보장 구성 요건이 아니다. 자, 마지막으로 총체적 구성 요건. 자, 총체적 구성 요건이란, 자, 소추 조건을 제외한 실제법상의 범죄 성립 조건과 처벌 조건을 총괄하는 구성 요건을 말한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살펴봤는데, 자, 여러분들은, 자, 제가 댓글에 복습 자료를 링크해 놓을 테니까, 자, 그 복습 자료를 받아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